小山洋二リーダー、小山洋二と申します。本日は日本にようこそお越しくださいまし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오늘 이렇게 일본에 오셔서 대단히 환영합니다. はい、今日ここにお集まりいただいた方、12月に続いて12月も来られた方がいらっしゃるっていうんですが、どなたかちょっと手を挙げていただいていいですか。 그 12월달 오신 분 계신다고 하는데 한번 손 들어보시죠. お一人です。 우리 이석기 대표님, 네, 부탁. はい、じゃあ他の方は皆さんはじめましてですね。はじめまして、どうもよろしくお願いいたします。 다른 분들은 오늘 이제 처음 보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本日は2023年今年のですね、日本の外食産業の現状がどうなるか、あと2022年の外食産業の振り返りも踏まえてお話しさせて。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에 일본 외식산업 현황과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はい、画面遠い方は見づらいと思いますので、お手元の資料も一緒に合わせてご覧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여기 앞에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요, 책자에 잘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강의 들으셔도 되겠습니다. はい、まず最初は私の自己紹介を簡単にさせていただきます。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はい、名前は小山洋二と申します。 이름은 고야마 요지고요. はい、今年でもうすぐ3月生まれなんでもうすぐ55歳になります。 제가 3월 달에 태어났으니까 곧 이제 뭐 50 몇 살? 54세가 됩니다. はい、出身はこの東京なんですが、現在兵庫県の神戸市に住んでおります。 출신은 제가 동경에서 태어났는데 고베시에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はい、私はですね、ここにも書いてある通り、日本のビール会社のキリンビールというところに今現在勤めております。 저는 여기에 적혀 있는 것처럼 기린 맥주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はい、会社に入ったのは1991年、今から32年前になります。 회사에 입사한 거는 32년 전인 91년도에 입사를 했고요. はい、再来年2025年の3月に、定年退職する予定です。 지금 제가 그 2025년 3월 달에 정년 퇴임할 예정입니다. はい、趣味はですね、海外旅行とあとあんまり上手じゃないゴルフが趣味です。趣味는 해외 여행하고 지금 별로 잘 못 치는 골프를. はい、韓国はですね、これまであんまり数えたことないんですけど、大体30回ぐらいは韓国に旅行に行っております。 정확히 세보지는 않았는데 한국에 지금 한 30번 정도. そもそもですね、私とこの RGM の菅さんの、出会いについてちょっと簡単に説明させてもらいます。 저하고 이렇게 옆에 계신 강 사장의 관계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年の6月なんですが、今韓国内でも有名になっております、ダルムプラス、韓国の焼肉屋さんですね。そこが日本にお店を出したいというお話が菅さんからありまして、そのために一度韓国に行っております。 2018년 6월 달입니다만은 그 주식회사 다름 플러스 그 이차돌이라는 브랜드가 일본에 진출하고 싶다. 그랬을 때 이제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한국에 오게 됐고요. これがその時の写真なんですが、やっとですね、今年の4月に日本の大阪でイチャドルの1号店がオープンします。 그래서 지금 이제 그 3년간 공백 기간이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제 합자 법인 설립 그리고 4월 달에 오사카에 1호점을 출점을 할 예정입니다. はい、で今日お話しする項目が全部で大まかに分けて5つあります。 오늘 그 5가지 항목에 대해서 강의를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1つ目、2つ目はですね、昨年の2022年の日本の外食産業の、振り返りになります。 첫 번째하고 두 번째는 2022년도에 일본 외식 산업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はい、で3番目がですね、今日本人が、外食産業に向いている意識をですね、ちょっと簡単に説明させてもらいます。 세 번째는 일본 생활자의 그 의식 조사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はい、で4つ目が、今年の日本の外食産業の市場予測となっております。 그리고 그 네 번째는 2023년에 외식 산업의 시장 예측에 대해서. はい、あと5つ目がですね、今日、皆さんに強くお伝えしたいことがありまして、
韓国と日本の、ビジネス交流、外食のビジネス交流について少しお話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그리고 다섯 번째 그 여러분 한국에서 오셨습니다만은 한국과 일본의 그 비즈니스 교류에 관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はい、で早速じゃあ1つ目ですね、去年の日本の外食産業の振り返りをさせていただきます。 먼저 2022년 작년에 외식산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こにですね、ちょっと数字が細かいんでお手元の資料も合わせて見ていただければと思うんですが、去年の日本の外食産業の市場規模は、約19兆円、20兆円をちょっと切るぐらいになりました。 조금 그 글자가 조금 작지만은 좀 잘 봐주시고요. 작년에 여기다 그 애는 공 하나만 더 이렇게 플러스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일본 외식 시장 규모는 약 190조 원 정도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はい、19兆円ってピンとこないかと思うんですが、ちなみに調べたところ韓国の外食産業の市場規模が約13兆円から14兆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います。 제가 듣기로는 일본의 외식 시장 규모가 약 130조에서 140조 원 정도로 듣고 있습니다. 今から10年ほど前ですね、日本の外食産業は30兆円近くまで成長したんですが、ここ10年間で10兆円ぐらいの市場が消滅していることになります。 지금부터 약 한 10년 전에요. 일본의 외식 산업 시장 규모가 약 300조 원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약 100조 원이 날아가고 지금 190조 정도만 이렇게 남아있는 거죠. 日本の自動車産業の市場規模がだいたい50兆円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ますので、その辺がちょっと参考になるかなと思います。 일본의 자동차 산업 시장이 한 500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교하면은 외식 산업 시장에 대해서 조금 비교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その中でも分類をしますと、お酒がたくさん出る居酒屋の業態というのが、22年の対比でいうと約 97% まで戻ってきました。 지금 그 작년 대비 보면은 전년 대비 그 음료를 주류를 파는 데가 한 97.7% 정도 이렇게 매출이 돼 있고요. ただしコロナ前でいうと 55% ということでまだ半分しか戻ってないということになります。 그렇지만서도 저기 전년 그 19년 대비하면은 지금 54.6%니까 아직 반 정도밖에 이제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一方でですね、中食、日本では中食というんですが、テイクアウト、トゥーゴーの市場に関しては、ほぼほぼコロナ前の市場まで戻っているということ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중식이라고 일본에서는 낙가쇼구라고 하는데 외식, 내식, 중간식으로 해가지고 테이크아웃 갖고 가서 이제 뭐 집에서 먹어도 되고 우리식으로 하면은 그 HMR 상품이죠. 그런 시장이 그 예전만큼 지금 시장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はい、続いてですね、外食の業態別の、売上金額の、推移を説明させてもらいます。 그 다음에는 그 업태별 매출 시장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こに書いてます居酒屋ですね。我々ビールメーカーなので、ビールがたくさん出る居酒屋の売上が戻るか戻らないかで大きく業績に左右します。 제 회사는 이제 맥주를 파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 맥주 매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데 여기 이자카야 매출 현황을 보면은 これを見ると2021年と比べると4倍に戻ったふうに見えるんですが、これがコロナ前の19年と比べると 45%、半分もいっていないという状況です。 지금 이게 이제 작년도 매출이거든요. 작년도 매출이 442% 이렇게 됐는데 그 코로나 이전하고 비교하면은 아직 50% 정도밖에 못 올라온 그런 상황이 됩니다. 실적이. 続いて今度は業態別のお客さんの数です。 그리고 업체별 그 고객 수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はい、ここもですね、居酒屋業態は、3倍以上に戻ってはいるんですが、夜9時以降のお客さんがですね、まだまだ全然戻ってきてないという状況になっております。 여기 보면은 333.5% 뭐 3배 이상 이렇게 오르긴 했는데 그 고객들은 이제 아주 습관화돼 가지고
9시 이후에 고객들은 아직은 돌아오지 않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はい、これはですね、今、本当、東京でも大阪でもどこでもそうなんですけど、夜9時までは結構お客さんで賑わうんですが、もう夜9時以降になるとお客さんが急激に街から消えてしまいます。 지금 대도시에 해당하는 동경이라든가 오사카 이런 데 보면은 9시 전에는 뭐 굉장히 손님들로 이렇게 붐비는데 9시 이후가 되면은 굉장히 호황하니 도시가 이렇게 좀 썰렁해집니다. はい、続いてはお店の店舗数に移ります。 그다음에 그 점포 수를 좀 보면요. このようにですね、全体を見ると店舗数はほぼ去年2021年から減っていません。 지금 보면은 점포 수는 2021년에 비해서 별로 이렇게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はい、ただし、居酒屋の業態は、4% 近くお店の数が減っています。 이자카야 맨 밑에죠. 이자카야 같은 경우는 한 4% 점포 수를 줄었고요. これはですね、日本の大手の居酒屋チェーンが、かなり大量にお店を閉めた、この現象の表れになっております。 그래서 일본은 그 대기업 체인들이 많습니다. 상장 기업도 많고 그런데 그런 대기업 체인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 점포를 전부 다 이렇게 문을 닫았기 때문에 그 영향이 큽니다. はい、続いてじゃあお客さんが1件あたりに使う客単価、お客さんがお金を落とす単価についてちょっと述べたいと思います。 자, 그 다음에는 객단가, 1인당 먹는 단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居酒屋が 132% ということで非常にいいように映ります。 첫 번째 이제 그 선술집 같은 경우는 돈을 지금 132% 전년 대비 더 많이 쓰고 있는 거죠. これには理由があってですね、先ほど言った通り、今日本のお客さんは外に飲み行くようになったんですけど、1軒で終了してしまいます。 그 이유는 지금 이제 그 밖에 나가서 마시게 됐지만은 일본 소비자들 대체 추세를 보면은 한 점포에서 거의 먹고 이렇게 끝나는 그러니까 아예 많이 먹는 식으로 돼버린 거죠. 1軒で終わる分ですね、今までコロナ前だったら2時間で次のお店行ってたのが3時間ぐらいいるようになってます。 그래서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뭐 2시간 정도에서 이렇게 먹고 마셨다면은 지금 한 3시간 정도 머물면서 계속 이렇게 많이 먹는 거죠. 滞在時間が長くなる分ですね、その分お店で落とすお金が、増えてます。 그래서 체제 시간이 긴 만큼 점포에 투입하는 쓰는 돈은 이제 많아진 거죠. はい、続いて去年の日本の外食産業の話題トピックスに移ります。 자, 그럼 2022년 작년에 일본 외식업 토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はい、これはですね、日本に限られることではないんですが、韓国でも同じだと思うんですが、原材料費と人件費が非常に高騰しております。 이건 뭐 한국에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만은 그 원재료하고 인건비가 굉장히 높아졌다. はい、そういったことで外食のチェーン、大手の外食チェーンはですね、軒並み、値上げをしております。 그래서 이제 외식업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특히 외식업 체인 기업들은 그 가격들을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実はですね、日本のビールメーカーが今4社あるんですけど、4社が、昨年ですね、大幅なビールの値上げをしております。 지금 일본의 맥주 그 4대 메이커가 있습니다만은 작년에 굉장히 그 가격들을 높였습니다. はい、これもですね、大手、外食チェーンが続々と値上げが発表とありますが、今までずっと値上げができてなかった状況がですね、この際だからということで、みんな他の食品メーカーも全部値上げしておるので、外食チェーンも値上げに労働組みしております。 그래서 전부 지금 이제 원인은 뭐 저기 원재료하고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맥주 메이커뿐만 아니라 식품 메이커들 전부 다 지금 이제 가격들을 올리고 있는 추세죠. しかしですね、先ほどから出ている居酒屋、我々の主体としている居酒屋業態はなかなか値上げに踏み切ることができない状態になってい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들 맥주 회사와 관련돼 있는 맨 밑에 박스준 이자카야는 많이 못 올리는 그런 어떤 그 상황입니다. はい、続いてですね、先ほど言った通り人件費と原材料費が、非常に高騰しておりますね。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원재료가 굉장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데
この状況はあれですか、韓国でも一緒ですか、値段は。 지금 한국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はい、日本でもですね、ここ20年ぐらいないぐらいですね、私も経験がないぐらい、本当に人件費と食材の値段が上がっております。 저도 이제 외식업계 관련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몸담고 있습니다만 예전에 전혀 그 경험하지 못할 정도로 인건비하고 식재료, 원재료가 오르고 있습니다. 特に外食産業で働くアルバイトの人手不足がかなり深刻になっております。 특히 이제 그 외식업계 종사하는 아르바이트들이 외식업계 많이 이렇게 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인력 부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これはなぜかというと、やはりコロナでですね、日本の場合は外食産業がコロナの中で感染源になったという悪い評判が立ったためですね。 산생계? あ、何? 感染源、아, 간생. 移った場所が外食だというふうに言われた。 아, 코로나에 이제 그 감염이 된 그런 쪽이 이제 외식업 쪽으로 이렇게 그 좀 좋지 않은 소문이 나가지고 외식업계 종사자들이 점점 이렇게 줄어들었다. はい、ただ一方で悪い話題だけではなくですね、これ韓国も同様かと思うんですが、外国人の観光客が今年に入って相当の数戻ってきていることを実感しています。 지금 이제 뭐 작년 금년에도 그렇습니다만은 그 인바운드 지금 이제 외국의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街でもですね、本当に韓国からのお客様、大阪なんか特にそうなんですが、韓国からのお客様の数がもう見違えるほど増えました。 지금 보면은 특히 이제 오사카를 중심으로 해서 이게 좀 한국 사람들의 거리인 건지 모를 정도로 한국 관광객이 굉장히 넘쳐나고 있습니다. はい、あと一方でですね、日本の国内のお客さんなんですが、今全国旅行支援という国のキャンペーンを今実施しております。 지금 국내 그 고객들한테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그 전국 여행 지원 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はい、これはですね、旅行すると1泊あたり何千円かお金が国からもらえたりするので、日本国内のお客さんが、全国に今旅行で大きく回っております。 그래서 1박을 하면은 일본 정부에서 얼마를 이렇게 주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그런 정책적으로 붐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소비를 진작시키고 있는 거예요. はい、続いてですね、日本の外食産業のキーワードの、トレンドとなるキーワードをいくつか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다음에 그 일본 외식 산업 트렌드의 키워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はい、一つ目が、客単価のアップイコール値上げですね。 첫 번째가 객단가 업, 그건 이제 금액을 그 높이는 거죠. 日本の外食産業はここ30年ぐらいデフレ、低価格によるデフレに、ずっと30年間苦しんできました。 일본을 지금까지 약 30년 보면은 디플레이션 상황이었거든요. はい、私はこれ個人的にはいい傾向だと思ってます。おそらく韓国も、長年外食デフレで悩んできたと思いますが、この値上げによって非常にいい効果がもたらされると私は思っております。 뭐 지금 한국은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개인적으로는 이 디플레 상태에서 인플레 상태로 바뀌어가지고 즉 가격이 이제 점점 높아지면서 저는 굉장히 조금 좋은 징조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はい、3つのキーワードをご紹介しますが、まず居酒屋のディナーレストラン、高単価業態の参入が挙げられます。 첫 번째는 선술집의 디너 레스토랑 참여. はい、あとガチ中華、ガチ韓国。 같이 쭉. ガチ、本気リアル。リアル。本気の中華、本気の韓国。 그다음에 그 가치를 그 추구하는 가치 중화 요리, 가치 한국 요리. あとはお店側のスタッフとお客様がカウンター越しに接客をするカウンター業態というのがこの3つが流行っています。 그다음에 그 고객 접점을 조금 더 가깝게 하고자 하는 카운터 객석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이제 키워드로 지금 말씀드렸고요. 一つ目の居酒屋のディナーレストラン参入なんですが、先ほども言った通り、お客さんがもう1軒の店を終わらせる傾向が長く続いています。 첫 번째 선술집의 디너 레스토랑 참여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뭐 2차, 3차 안 가고 한 곳에서 이렇게 전부 다 끝내는 그런 상황이다, 그런 트렌드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뭐라 할까 업태를 이렇게 높여가지고 아예 거기서 술을 좀 많이 마시게 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고 있는 거죠. はい、今まで居酒屋さんですと低価格の料理を単品をたくさん出して客単価を稼いでいたんですが、今回からは、コース仕立ての料理プラス飲み放題にすることによって、高い客単価を確保できる。 지금까지 보면은 일본이 이제 외식업이 산업화돼서 많은 상품을 아주 저가격으로 많이 이렇게 먹게 하는 그런 쪽이 됐다면은 지금은 이제 조금 고품질의 가격도 제대로 받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이제 그 노미 호당이라고 해서 마음껏 어떤 정해진 시간에 마시게 하는 뭐 그런 쪽으로 좀 바뀌고 있습니다. はい、で2つ目のガチ中華、ガチ韓国について説明します。 그다음 두 번째 그 가치 중화, 가치 한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長いことですね、3年間日本人も海外旅行に行くことできませんでした。日本人本当に韓国、中国、東南アジア、海外旅行が大好きな国民です。 일본 사람도 굉장히 그 여행을 즐겨하는 민족입니다만은 최근 3년간 코로나 때문에 전혀 이렇게 못 가서 한국이나 중국, 동남아에 제대로 못 나갔거든요. そういった日本人がですね、より本格的な韓国料理、本格的な中華料理を、東京とか大阪で、食べられる店がどんどん今増えてきてます。 바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본격적인 일본 요리, 본격적인 중화 요리를 동경이나 오사카 시내에서 맛볼 수 있는 그런 점포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はい、であとカウンター業態がなぜ流行ったかというとですね、これは先ほど言った人材不足が原因になっております。 이 카운터석이 지금 많이 늘어난 이유 중에 또 하나는 그 인력이 좀 부족해서 결국은 카운터석에서 좀 주방 쪽에서 같이 커버하는 뭐 그런 어떤 그 저기가 시대가 돼버린 거죠. カウンター越しで接客することによって、ホールに人を置く必要がないということがカウンター業態のミソになってますね。 그래서 그 카운터에서 그 고객을 처리를 하면은 결국 홀 쪽에 그 서비스맨들을 그 포진을 안 시켜도 되니까요. でお店のスタッフ、アルバイトの方が多いんですけど、お店のスタッフがお客さんと身近に接客し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取ることで、お店のこのアルバイトの方のモチベーションもすごくアップしている効果が出ています。 결국 이제 그렇게 하면서 매출도 향상되지만은 그 직원들이 아르바이트임에도 불구하고 고객 접점의 기회가 좀 많아져서 나름대로 상당히 좀 모티베이션이 조금 더 좋아지는 쪽으로. 왜냐하면 고객들하고 접점을 하고 적극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직원들도 이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はい、それでは次にですね、このガチ中華、ガチ韓国についてもう少しちょっと掘り下げて説明させてもらいます。 그 가치 중화, 가치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은 はい、日本にはですね、昔から高級な中華料理屋さんと、あと町裏で食べられる町中華と、この2つの業態が日本にはありました。 일본에서 보면은 예전에요 아주 고급 중화 요리 혹은 그 도시에서 아주 싸게 그냥 간단하게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중화 요리 두 패턴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そんな高級中華にも町中華にも属さない、ガチ中華というお店がですね、日本に来ている中国人の方がより現地に近い本格的な中華料理を提供する業態が東京、大阪で非常に増えています。 그래서 업태가 이렇게 좀 양극화되어 있던 거를 지금 저 중화 요리 담당했던 그 중국계 있는 분들이 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중화 요리를 지금 이제 선보이고 있는 거죠. 私もですね、この池袋にあるビル一つがですね、ガチ中華がたくさん入っているビルができたんですが、そこに私も去年行ってきました。 그 저도 작년에 도심 안에 뭐 이제 음식 클러스터라고 하는데 그 중화 요리 점포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작년에 난 이케부쿠로나 池袋 저희가 머물고 있는 오늘 숙박하는 메트로폴리탄이 이케부쿠로거든요.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저도 한번 가봐야 되겠는데 그 중화 요리 점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곳이다.
本当にこういった羊の、ね、唐辛子で香辛料で焼いた焼き鳥みたいなのとか、もう本当に中国にいるような料理が、出てきます。ここは 저렇게 거기 가면은 중국의 어떤 거리나 중국에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요리들이 많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ただしね、これは私の個人的な感想なんですが、一時的ななんとなくブームに終わってしまうような気もしています。 그건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디까지나 뭐 이런 업태는 좀 일시적인 붐에 그치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좀 이렇게 좀 사그라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で続いてはですね、韓国酒場、この言葉を皆さん覚えておい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が、いわゆる拉致韓国ですね、はい、韓国酒場。 그다음에 그 한국 주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れ、僕は長いことこの業界に身を置く人間なんですが、これは皆さんに言っておきたいんですが、さっきの中華と違ってこの韓国料理の食文化はですね、ブームではなくて日本の中で食文化として根付くんじゃないかなというふうに私はそんな予感がしています。 저는 그 이제 이런 어떤 뭐 음식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 주류 쪽에 한 30년 정도 몸담고 있습니다만은 중화 요리보다는 그 한국의 어떤 지금 K푸드는 일본 내에서 일본의 어떤 주류 식문화 주류로서 이렇게 뿌리를 내리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지금 감을 잡고 있습니다. 私が過去に30回ほど韓国行ったことあるのはですね、なぜかというと私本当に韓国で出される料理が特に外食で出される料理が本当に好きで何度も何度も韓国に足を運んでます。 제가 30번 정도 한국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요리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그 맛있는 요리를 계속 먹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다니는 겁니다. はい、本当にですね、日本の特に今30代、40代、50代の女性の方がですね、韓国の文化、カルチャーですね、K-POP だったりドラマだったり、本当に多くの女性陣がもう韓国の文化に夢中になっています。 지금 특히 이제 일본의 30, 40, 50대 여성들이 한국의 어떤 K-팝, K 그 문화에 대해, K 컬처에 대해서 굉장히 좀 뭐라 그래야 되나 호응도가 높은 그런 상태입니다. はい、これは最後の5つ目の議題でしっかりお話しするんでまたお話しさせていただきます。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はい、続いて日本人の外食における、皆さんの意識調査というのを今回ご紹介したいと思います。 그 다음에는 그 일본 생활자의 의식 조사에 대해서 조사한 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こでですね、驚くべき結果が出たんですが、過去3ヶ月間で、お酒を伴う外食をした経験がある人はどのくらいいるかという調査をしました。 여기서 조금 그 놀랄만한 그 데이터가 나왔습니다만 과거 3개월간 식사할 때 술하고 같이 먹은 그 경험이 있느냐 그런 조사를 했는데 はい、そうしますとですね、去年の10月の調査なんですが、なんと半数にわたる日本人の人が、お酒を飲みに外に外食にしていないという驚くべき結果が出ました。 작년 10월 달에 조사를 좀 해보니까 술하고 같이 술을 먹기 위해서 그 외식을 나가지 않았다는 사람들이 한 반 정도 됩니다. 週に2回か3回行く人はなんと全体の 7% しかいません。 주 한 2, 3회 정도를 나가서 술하고 같이 먹은 거는 한 2, 3%밖에 안 되고요. 私はちなみに週に5、6回飲みに出ておりますので、おそらくこの 2% の中に僕は入っていると。 저는 그 주 한 5, 6회 정도는 술을 하고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続いて飲みに行く時の人数についてちょっと述べたいと思います。 그리고 그 뭐 이용 인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ほとんどはですね、2人ないしは3、4人で飲みに行くという人が圧倒的に占めてますね。 보통 이제 그 식사 혹은 또 음료 주류를 즐길 때 두 사람 혹은 3, 4인이 주류가 됩니다. このことは外食産業にとって大きく影響しておりまして、やはり最大の人数がやっぱりもう6人ぐらいで来るお客さんがほとんどだと
もう8人とか10人とかそういう人数で飲み来るお客さんはほぼい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くださって結構です。 그래서 이 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일본에서는 최대 한 6인 정도까지가 많고요. 그 이상 8인, 11인은 거의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마시고 오지 않는다. はい、それでどんなお店に行きますかという質問なんですが、やはり一番多いのはみんなで楽しむお酒を飲んでワイワイ楽しむ居酒屋の状態がやっぱり一番多くなってますね。 그래서 어떤 점포를 좀 좋아합니까? 그래서 모두들 가가지고 뭐 시끌벅적 즐길 수 있는 선술집이 좋다라는 것이 압도적으로 좀 많고요. あとはコロナの換気対策の問題もあって焼肉業態も非常に増えております。 그 다음에 그 코로나 영향도 있겠습니다만은 야끼니쿠 쪽이 조금 좀 많고. はい、であとこれも出ております通り中華料理も非常に根強い人気ですね。 그 다음에 중화 요리도 굉장히 좀 많네요. 예. はい、ちょっと韓国料理がまだ少ないんですが、まあ、中華料理ほどまだ食文化が根付いてないということかと思います。 이 한국 요리는 지금 저 6.8, 5.6 이렇게 되는데 중화 요리보다는 일본에서 아직은 표를 깊게 못 내렸다. 이 표를 보면 좀 알 수 있겠습니다. はい、続いて、先ほどから触れてます1日あたりの訪問件数ですね。 그 다음에 그 하루 이렇게 나가서 마시고 먹고 하는 게 하루 이제 몇 군데를 다니느냐. やはり1軒で終わってしまう人が圧倒的でして、まあ、でも2軒目も行こうかという人が徐々に増えてきているのは非常にいい傾向かなと思っています。 저기 보시면은 뭐 한 점포에 가서 거의 다 이렇게 끝내버리죠. 83%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 두 점포까지 간다, 세 점포 간다 조금 있는데 지금 상황에 봐서는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はい、続いてお支払いする金額ですね。 그다음에 지불 금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これもですね、やはり行って1日で行って1件で終わるということが出ておりましてですね、1件で終わる分、その分1件あたりの使う金額が増えていると、そういうふうに認識していただければと思います。 그래서 그 한 점포에서 이제 끝나다 보니까 객단가는 조금씩 오르는 거죠. 쓰는 단가가. はい、であと最後にですね、外食の際に、何を気にして、お店を選ぶかというところですね。 그다음에 그 외식을 할 때는 어떤 거를 추구해서 가느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해 조사를 좀 했습니다. はい、1日1件で終わることがほとんどになっているので、ゆっくりと時間を過ごせる環境が、一番お店を選ぶ際のポイントになっておりますね。 점포를 그 선정을 할 때 한 점포밖에 안 가니까 좀 편안한 분위기에서 편안하게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점포에 가고 싶다. 이런 어떤 조사 항목이 나왔습니다. あとはですね、1件あたりでゆっくり過ごすということで、お客さんが、お値段のこと、価格のことを気にせずに、価格よりも価値、バリューを気にするようになっています。 그리고 이제 그런 분들은 더더욱 이 가격보다는 밸류, 가치를 이렇게 추구하는 쪽으로 더 이렇게 이 한 점포밖에 안 가니까 분위기가 좋다든가 아니면 감성이 있다든가 아니면 스토리가 있다든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추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격에는 조금 더 덜 영향을 받는다. これは私何度も言いますが、デフレから脱却するということで、外食の値段がどんどん上がっていくと、これは僕非常にいい傾向だ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바로 이런 점에서 이제 디플레에서 끝나고 인플레이션이 제가 이제 생각하는 그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되죠. はい、続いてですね、今年の外食産業の市場予測、売上がどういうふうに変遷するかという予測です。 그다음에 2023 금년의 어떤 시장 예측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はい、全体で言うとですね、昨年2022年と対比すると、10% ほど市場が伸びるというふうに予測しております。 그래서 그 2023년도는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10% 이상 좋아질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ただしですね、2019年と比べると、市場の戻りは 60% まで戻らないという予測が出ております。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 2019년보다는 한 60%밖에 아직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0%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特にですね、居酒屋業態は一見戻りがいいようなんですが、2019年と比べるとまだまだやっぱり戻りが遅いですね。 그래서 이자카야도 보면 124% 정도가 됩니다만은 아직까지 2019년 즉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는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はい、続いてのこのグラフはですね、日本の外食産業のお店の数の構成比を示したものであります。 여기에는 그 일본 점포에 고정비가 얼마만큼 나오느냐 쓰고 있느냐 여거에 대해서 좀 표를 그린 겁니다. なんと驚くことにですね、これ韓国にスナックってあるんですかね、ナイト系の業態ですね、スナック、クラブ、パブが半分をお店の数を占めております。スナック、クラブ、パブ、ナイト系の業態ですね。女性のいる業態。飲食店カテゴリー市場の店舗数です。店舗数の構成比。 그 일본에서는 스나크라고 그러는데 가면은 이제 가볍게 여성들이 있어가지고 접대 뭐 유흥 이런 쪽은 아니고 일본의 독특한 그 뭐라고 그래야 되나 접대 문화라고 그래야 되나 가서 그냥 앉아서 이렇게 손수건 이렇게 뭐 따뜻한 손수건을 이렇게 주고 가볍게 앉아서 이렇게 술 한잔 먹는 그런 점포 구성이 한 51%그 스낵크 클럽 파브가 51%네. これなんでかというと説明しますと、このスナックというのは日本ではリース店舗、いわゆる初期投資をかけずに体だけで行ってお店が出せる、そういう仕組みが日本では根付いているんですね。なので素人でも誰でも参入しやすい。 저런 어떤 그 스낵이라든가 클럽이라는 팝은 큰 투자 없이 몸으로만 이렇게 투자해서 움직이는 점포니 거의 투자가 없는 점포다 보니까 숫자가 저렇게 많다는 얘기예요. はい、続いて、トレンド予測、今年のトレンド予測ですが、まず大きなトピックスとして日本はですね、新型コロナの感染症の分類が2類から5類に引き下げられました。 지금 2023년대 외식 트렌드 예측에 신형 코로나가 지금 보면은 지금 2종에서 5종으로 지금 이제 그 수준을 떨어뜨리는 그걸 발표를 했어요. 일본 정부가. これがね、2類から5類に戻ると、随分外食産業にとって大きく環境は大きく変わります。 지금 그 신종 코로나가 그 나라에서 2류로 정한 거에서 5류로 이렇게 일반으로 내려버리면은 외식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特に大きいのはこのマスクですね。マスクをするかしないかはもう国民の判断に任せると5月からそうなっています。 5월 정확하게는 5월 8일부터입니다만 기시다 총리가 발표를 한 거예요. 5월 8일부터는 마스크 쓰는 거 쓰고 안 쓰고는 이제 완전히 그냥 어떤 일반 어떤 감기처럼 이렇게 해버렸기 때문에 내가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게 맡긴다는 얘기예요. ただし、外食を取り巻く外部環境としてはインバウンド、外国人のお客さんは戻るんですが 그래서 외식 부분의 환경 예측으로는 외국 관광객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오겠죠. しかしですね、原材料費が上がったり、人材不足だったり、あと銀行から借りた融資の返済も始まります。なおかつ金利も上がるということで、外国人が戻ってくるというプラス材料以外全部マイナスの要因があります。 그래서 여기 오른쪽 보면은 그 지금 외국 인바운드는 늘어나지만은 뭐 금리라든가 그 물가 상승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어떤 인력 부족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융자 금융에서 한 것도 지금 이제 갚아야 될 게 늘어난다든가 그다음에 금리 상승에 따른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마이너스적인 그런 부분으로 치닫고 있는 거죠. はい、コロナは終わってもですね、なかなか日本人の生活習慣は、元に戻らないんじゃないかという悲観的な意見も出ております。 그래서 코로나는 끝났지만은 일본 어떤 생활자의 어떤 습관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지금 어려움 속에 이렇게 빠져서 헤매고 있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고요. はい、続いて今年流行る外食で流行るキーワード一つ目がネオカウンター業態というふうに言われております。 2023년도 금년이죠.
외식 트렌드 예측 키워드의 첫 번째가 네오 카운터 업태다. はい、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日本の外食市場は人手不足に悩まされるこの状況は今年も変わらな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일본은 뭐 예전에도 그랬습니다만 인력 부족에 따른 외식 업계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금년도 똑같고요. はい、先ほど言った通り、小さい箱のカウンターの業態というのは、今年以降もずっと流行るんではないかと予測しております。 그렇기 때문에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카운터 좌석을 가지고 고객 접점을 좀 이렇게 늘리는 그런 업태, 그런 점포들이 금년에도 더 많아질 거다. 今まで大箱の居酒屋をやってたチェーン店がですね、居酒屋以上レストラン未満の高単価の小料理屋さんをどんどん店を出しておりますね。 그래서 예전에 이런 이자카야 체인점들이 단가가 높은 그런 어떤 이자카야를 점점 이렇게 참여를 하는 그런 쪽으로 되고 있고요. この業態の特徴は、お任せコースのみの予約制になっています。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오마카세 요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은 특히 예약 손님에 한해서 손님을 받는, 왜냐하면 사람들이 없고 그러니까요. 그런 쪽으로 많이 이제 벌어질 거다. そうすることによって、お任せにすることによって、お店側の食材のロスが極端に減っていきます。 오마카세를 하다 보면은 예약 손님을 받다 보니까 철저하게 사전에 손님의 예약에 따른 식자재 준비를 하니까 로스도 줄어들고. はい、あとネオ立ち飲み業態といいまして、Z 世代、いわゆる25歳以下の人の世代をターゲットにした、こういった新感覚の立ち飲み屋も非常に増えています。 그다음에 네오 다치노비 업태라고 해서 이 신업태입니다만은 그 서서 이렇게 마시는 쪽으로 특히 이제 20대의 그런 Z세대인가요? 네, 그 층을 주력으로 한 그런 어떤 업태가 늘어나고 있다. あと最後はネオスナック業態、韓国でスナックという業態あるんですか？ 한국에서는 스낵이라고 별 얘기는 안 하죠. 네, 네. あります。 야, カウンターで女性のママさんがお客さんをお酒飲まして接待する、あとカラオケを歌ったりする業態です。 지금도 일본에는 그래요. 지금 이제 일본에서 마마라고 하는데 저런 조그만한 보면은 한 10평 미만, 10평 정도 되는데 카운터에서 이제 술 한 잔을 이렇게 따로 주고 가라오케가 있어서 거기서 앉아서 이제 마시는 그게 이제 일본에서는 뭐 굉장히 오래됐고 편안하고 부담 없고 그렇다고 완전 유혹 뭐 그런 정파하고는 달라요. 일본의 스낵이라고 하는 스낵. 今まででしたら大体40歳から50歳以上の女性の方がママさんであるんですが、このネオスナック業態は若い30歳以下の若いママさんがお店をやります。 지금까지는 보면은 40대, 50대 그런 마마들이 그런 대응을 했다면은 지금 뭐 30대 이상의 30대 이하의 젊은 여성들이 그런 마마 역할을 하면서 술을 한 잔 이렇게 마시게 하는 거예요. 実はその若いママさんもアルバイトで雇われママさんだったりします。 그래서 그 마마상도 거기 주인이 아니라 그 이제 채용된 아르바이트 마마가 많이 있다. 非常にこれは東京とか大阪だけじゃなく地方都市でもこういうお店増えていってますね。 그래서 이거는 뭐 꼭 도심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방의 소도시에도 이러한 그 어떤 네오 스나프 점포가 늘어나고 있다. はい、で2つ目が、お店のブランド価値の向上というキーワードを挙げさせてもらいます。 그다음에 두 번째는 브랜드 가치 향상 키워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先ほども言った通りですね、1日に2件も3件も4件も行く、大量にお店に行く大量消費の時代はもうすでに終わった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뭐 2차, 3차 가는 대량으로 이렇게 소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다. ブランディングという言葉があるんですが、今まで売ってたお食事にだけじゃなくプラス物語、ストーリーですかね、こういったものを掛け合わさったものがブランディングというふうに我々考えています。 그래서 이제 브랜딩을 일본에서는 그런 어떤 먹는 음식, 물질뿐만 아니라 그거를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 그것이 합쳐져서 이제 브랜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今まではその
出てくるメニューの美味しさ、ドリンクの美味しさ、フードの美味しさ、商品自体に注目が浴びてたんですが、今後はですね、それだけではなく、材料の生産者のこだわりであったり、その商品のストーリー、こういったものがお客さんの共感を呼ぶようになっています。 지금까지는 제공되는 상품의 맛있음이라든가 제공되는 상품이나 드링크의 맛있다. 그 상품 자체를 가지고 가치를 부여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그 이제 생산자 만든 곳에 어떤 누가 만들었냐, 만든 사람들의 미소가 어떤 자세냐, 뭐 이런 어떤 스토리를 그 부과한 뭐 이런 것들이 해서 이제 어떤 브랜딩이 되는 거죠. はい、今までですね、既存のブランドを抱えてた大手チェーンも、このままじゃブランドが通用しなくなるということで、リブランディング、新たにブランディングを作り直すという作業を今進めています。 그래서 지금 이제 큰 체인점도 우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내셔널 브랜드, 글로벌 브랜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데들도 일본에서는 이제는 먹는 것, 음식만, 마시는 것만 그 치중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소비자 수준이 너무 넘쳐버렸기 때문에 여기에 스토리를 어떻게 붙일 건가 이런 쪽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はい、最後にちょっとまとめ総括に移りたいと思いますが、消費も労働も今後は Z 世代と言われる人たちが、中心になります。 마지막으로 이제 총괄해서 좀 말씀드리면은 이 소비도 그렇고 노동도 그렇고 이 모든 것이 이제 Z 세대를 이제 집중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됐죠. 彼ら Z 世代はですね、我々の、僕らバブル世代というふうに呼んでますが、バブル世代と違って、本当にいいものを、求めようとする、感覚の意識の非常に高い世代だというふうに僕らは思っています。 그래서 저희 세대는 이제 버블 경제 시대 얘기를 합니다만 지금 Z 세대는 굉장히 좋은 것을 이렇게 추구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세대를 우리가 Z 세대로 합니다만은 ここに外食をめぐる環境の変化、以前と現在、今後というふうに分けてちょっと書かせていただいています。 그래서 보면은 그 지금 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외식 산업 여기 보면 이전과 현재 앞으로를 그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환경 분석을 좀 해드렸습니다만은 人口は当然減ります。韓国も同様だと思います。所得も格差が増えると思います。 그래서 앞으로 인구는 뭐 일본에 안 했습니다만 일본은 더 점점 줄어들 거고요. はい。で、あと外食市場も今後大幅にシュリンクしていきますね。 그 소득도 이렇게 전부 다 이제 줄어들면서 격차는 심해지고 그다음에 외식 시장도 일본은 점점 이제 줄어들 겁니다. で、労働者の、若者の労働力もどんどん減ると思いますし、消費の中心は団塊の世代の人たちから、いわゆる Z 世代に移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我々は考えております。 그리고 이제 젊은 노동력도 점점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다음에 소비의 중심도 이제 중장년층에서 Z 세대로 이제 옮겨간다. 同じバリュー、価値という日本語で言うと価値という言葉なんですが、英語で言うとバリューとワースという言葉がありますね。 그 일본에서는 이제 가치를 저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렇게 지금 최근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는 밸류고 하나는 워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今まででしたら量ですとかお得感とか目に見えるものだったり、非常にそういった金銭的な価値を非常に求めていましたが、 지금 보면은 그 밸류의 가치는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물건, 그다음에 수치적인 것, 그다음에 어떤 그 이 브랜딩, 어떤 그 원가율을 투자한 그 브랜딩, 코스트, 리턴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치, 밸류 중심의 가치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それじゃ生き残れなくて今後は、より価値を磨いて目に見えないものだったり社会貢献であったり多様性を受け入れるとこういった価値ワースが非常に求められている 조금 어려운 용어인데요. 일본의 외식업에서 이렇게 뾰족하게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 이제 조금 이거는 깊숙하게 들어가서 조금은 이거는 일본의 어떤 큰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큰 기업은 아니지만은 점포에서도 지금 사회 현상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가치인데 이제는 큰 글로벌 기업이나 내셔널 브랜드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장수 기업들, 그 지역에서 어떤 그 인정을 받고 있는 데들은 이 사회적인 그런 가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그런 어떤 가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가 아니라 worth라는 그런 어떤 그런 쪽에 경주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지금 보면은 대기업이나 글로벌 기업에서 얘기하는데 그네들은 이미 뭐 이렇게 어떤 그런 가치를 얘기하잖아요. 다양성, 그다음에 사회 공헌. 근데 우리 그 외식업계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것들을 조금 앞서가서 이런 것들은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はい、今後の日本の外食産業は今までは価格プライスだったものからバリュー価値に移ってさらに同じ価値でもワースという価値に変遷していくそういう競争に移っていく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그래서 지금까지 흐름을 보면은 단순한 어떤 가격, 물건 가격에서 밸류, 그다음에 밸류에서도 좀 워스 밸류라는 이런 쪽으로 이렇게 좀 사회가 점점 변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 외식업계가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はい、最後にですね、5つ目、冒頭で言った通り、韓国と日本のビジネス交流、これは外食におけるビジネス交流について最後にお話しさせてください。 그리고 그 한국하고 일본의 어떤 외식 비즈니스 교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はい、ここにもね書いてある通りですね、先ほど申し上げた通り、韓国の食材、食文化がどんどん日本に入ってきております。日本の食文化も、どうでしょう、今韓国でどこまで根付いているかわかりませんが、お互いの両国の外食産業が交流が始まっています。 그래서 그 한국의 어떤 식문화가 점점 일본에 이렇게 전파가 되고 심지어는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이제 일본의 어떤 식문화가 한국에 가서 얼마만큼 지금 이제 뿌리를 내리고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게 국경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니까 당연히 이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先ほども触れたページですけど、韓国ブームが日本の中で、再来しています。これは私はブームじゃなくて、本当に日本人の中に食文化と韓国の、エンターテインメントの文化が根付いてきていると私は実感しています。 그래서 일본의 그 지금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그 K컬처 이런 것들이 식문화와 함께 그냥 단순한 어떤 트렌드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그 뿌리를 내리는 쪽으로 정착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지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このページは皆さんの資料にはないページなんですけど、ちょっとある事例を僕紹介したいと思ってます。 요거는 아마 책자에 있지는 않겠지만은 제가 사례를 좀 말씀드립니다. 韓国では当然のごとくあるスンドゥブの専門店が中山豆腐店というお店が実は新橋にもあるんですけど、これが今チェーン店で出てきています。 지금 이제 순두부 전문점이요. 여기 지금 이제 나카야마 두부점이라고 그래서 체인 사업으로서 지금 이제 일본에 정착을 하고 있습니다. どういうチェーンがやってるかというと調べてみたらですね、カツヤってとんかつの業態ご存知ですかね。カツヤを展開するアークランドフード、アークランドサービスという会社が実はやってます。カツヤ、とんかつのカツヤ。 돈가스의 가츠야라는 그 기업이 있는데요. 그 기업이 아쿠란도 푸드라는 그 브랜드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今新橋、この新橋もありますが、新橋、秋葉原、高田馬場、今3店舗出ておりますが、今後日本中にもどんどん増えていくと思います。 지금 보면은 신바시, 아키하바라, 다카다마마 지금 세 점포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전개가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あと銀座のですね、コリドー街というところにタッカンマリの専門店もタッカンマリ劇場というお店もできています。 그리고 동경 긴자 고리도가 거리에 보면은 닭 한 마리 전문점이 있어가지고 여기에는 뭐 연애 그 파티 수요도 지금 받고 있고 닭 한 마리 잘 아시잖아요. 저 동대문 닭 한 마리 그런 것들이 직접 와서 저렇게 私は韓国料理の中で実は一番好きなのはね、タッカンマリが大好きです。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한국 요리 중에서 닭 한 마리를 가장 좋아합니다. 올해는 항상 그 동대문에 김옥화 할머니 동대문에 가장 그 사시사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줄 서서 먹는 데에서 거기 항상 가거든요.
ここのタッカンマリはね、韓国のタッカンマリに比べたらまだまだ美味しくない。 그래서 한국의 닭한마리 비율에서는 뭐 어림도 없지만 그래도 맛있는 편입니다. 순두부も 本場韓国のスンドゥブは美味しい。 그래서 지금 이제 한국에서 먹는 순두부가 굉장히 좀 맛있는데 어쨌든 일본에서는 아직 점수를 못 따라가고 있고요. 最後に皆さんにお願いなんですが、今皆さんが韓国内でやられている、業態、どういう業態か今私は分かりませんが、もし日本でこの店を出してみたいという方がもしいらっしゃれば、もしくは、日本の文化、日本の食文化を韓国でぜひ展開してみたいと、そういうようなご希望がある方がいらっしゃればですね、ぜひ菅さんに、この菅先生におっしゃっていただければ、僕が日本でそのビジネスの橋渡しを今菅さんと2人でやってますんで、ぜひ皆さんそういうご希望のある方は菅さんにお気軽に相談していただ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업종 업태 아이템을 취급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템을 일본에 진출시키고 싶다, 혹은 일본에 있는 여러 가지 아이템을 좀 갖고 가고 싶다, 그 외식업만 아니라 식자재들도 다 다른 어떤 그 비즈니스라도 그런 쪽 관심이 있으면은 제가 앞으로 계속 한국과 일본의 일본 측에서 그런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연결, 전달, 그 비즈니스 그 매칭 역할을 할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옆에 계신 강사장한테 전달을 하시면은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はい、大変長くに時間を与えまして、本当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以上で私からのお話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